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식단에 대해서 궁금을 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 자신에게 좀 맞는 정보를 취득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세 가지 식단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면 본인에게 좀 잘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먼저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하는 다이어트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식단을 어떻게 만들고 구성을 하고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단은 클린 식단입니다. 이제 흔히 클린 식단 하고 하면 이거 뭐지 싶은데, 사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식단, 네. 우리가 흔히 딱 떠오르죠. 다이어트 식단 하면 닭가슴살, 고구마, 방울토마토, 토마토, 그리고 브로콜리, 요게 이제 기본 세트죠. 네. 거기에 이제 호두라든지 아몬드, 아몬드. 그렇죠. 네. 이런 지방질을 좀 포함하면 이제 딱 이렇게 세트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뭔가 추가한다면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부추, 뭐 포만감을 위한 양배추라든지 이런 야채들이 조금 추가가 되는데, 이런 클린 식단을 말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약간 보디빌딩식과 좀 비슷하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공식품을 제외하는, 그래서 최대한 자연식품 위주, 그래서 그냥 삶아 먹는 경우, 또 구워 먹는 경우, 또 굽더라도 기름을 좀 많이 두르지 않고 기름을 또 최소화 또는 아예 기름 없이 그냥 굽거나 찌거나 요 정도, 튀기는 건 아예 제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치킨, 그리고 햄 같은 가공식품들, 그런 것도 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뺀 그냥 자연 위주의 식단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범주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뭐다라고 꼭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름 그대로 클린 식단이니까 조금 우리 몸에 불필요한 과도한 당질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몸에 나쁜 기름들을 좀 제거한 깨끗한 식단, 클린 식단, 이름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접근이 좀 쉽습니다. 나트륨도 물론 적어야겠죠? 그렇죠. 나트륨도 적어야 됩니다. 이 나트륨의 문제는 사실 나트륨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나트륨이 사실 우리가 흔히 몸이 붓는다 네. 라고 표현할 때 이 수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나트륨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수분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많아지면 수분이 많아지고, 그럼 수분이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몸의 이제 기본적인 뭐 영양 시스템, 그래서 이 농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농도 자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또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트륨이 많아서 역탈수 증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데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는 나트륨이 배출될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수빈이랑 같이 가나요? 수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칼륨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붙잡고 나갑니다. 칼륨을 나트륨이 이제 끌고 나가는데, 이 나트륨과 칼륨은 사실 우리 몸에 있어서 하나만 많아도 안 되고 하나는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딱 둘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나트륨이 칼륨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어서 칼륨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칼륨은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 대사에, 세포에, 뭐 여러 가지 화학식으로 또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냥 에너지 대사에, 세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근데 둘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데 나트륨이 너무 많고, 이 나트륨이 많은 애들이 끌고 나가면서 칼륨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식품을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과일 쪽에서는 바나나 유명하죠. 바나나. 그래서 바나나 같은 거. 그래서 칼륨을 많이 있기 때문에, 칼륨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바나나 추천을 드리고, 또 뭐 야채 쪽에, 채소 쪽에서는 뭐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 같은 거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밥에서는 현미밥. 현미에 또 굉장히 칼륨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신장, 콩팥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칼륨 섭취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칼륨 혈증이라 그래서 칼륨이 굉장히 많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기는데, 이 칼륨이 많아졌을 때 이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힘듭니다. 그래서 칼륨이 점점점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심한 경우에는 쇼크로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신장,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께서 나트륨 제한을 하지만 칼륨도 당연히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미밥,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 오히려 현미밥이 좋다. 만약에 그냥 기본적인 당뇨병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당뇨에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현미밥이 오히려 나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백미가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당뇨는 없는데 콩팥 기능이 나쁘다. 그러면 무조건 백미를 드셔야 됩니다. 현미가 오히려 안 좋습니다. 현미를 드시면 오히려 위험하고 백미를 차라리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좀 안전할 수 있다. 아니면 식사하실 때 고기 먼저 그리고 야채 드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혈당을 조금 덜 올린다. 혈당 스파이크가 좀 덜 일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 순서를 좀 지켜주시면 좀 안전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식사 순서는 사실 당뇨 환자분들이나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 일반인들도 충분히 지킬 가치가 있는 식단입니다. 일반인이라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은 식단이라서 이 탄수화물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지켜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린 식단은 어떤 분들은 이제 흔히 그릭 요거트라고 하시나요? 네. 그 꾸덕해가지고 유청을 다 그렇죠. 배출시킨? 분리시킨? 당을 첨가하지 않은 그러면서 음. 굉장히 사실 호불호가 갈리죠. 네. 굉장히 맛이 시큼하고 또 당이 첨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거트와는 좀 다르죠. 네. 요거트는 좀 달달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그릭 요거트를 클린 식단에 포함을 시킨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아예 이걸 제외시킵니다. 이것도 가공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제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클린 식단이 비건식이라고 해서 네. 정말 자연식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동물성 식품들을 금지하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있죠. 그래서 그거와 좀 연관돼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비슷한 개념, 비슷한 느낌? 그렇죠. 이긴 해요. 아무래도 가공식품 없이 또 햄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제외가 돼 버리니까 네. 그냥 자연스러운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식단. 그러면 비건과 어느 정도 연관돼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콩고기 같은 제품도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대체육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콩고기, 과거에는 콩고기가 사실 정말 퀄리티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많이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먹어야 하나?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콩고기가 정말 품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고기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그래서 거의 개인의 취향 차이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사실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콩고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배양육이라고 해서 배양육이 뭔가요? 그 세포 단위를 복제해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키우고 그 동물을 키우고 그 동물을 도축을 해서 고기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아예 실험실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그 세포를 키우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 고기만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동물 복지, 동물의 윤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일반인 분들께서 접하시기에는 우리가 접하기에는 사실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네. 좀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직까지는 조금 기술상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에 가면 좀 시간이 흐르면 이게 충분히 대중화됐을 때 우리에게 좋은 선택지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 식단은 사실 중요한 건 가공식품을 제외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과도한 당질. 그래서 흔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콜라를 비롯한 이 주스, 음료들, 이런 음료들 또는 뭐 감자튀김 같은 거 이런 걸 좀 제한한다. 네, 주스만 끊어도 살 빠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스. 저도 사실 콜라 같은 거 달고 살았는데 그거 사실 그 정도 그렇게 끊어내야 한다. 제로 콜라는요? 제로 콜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로 콜라도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제로 콜라가 처음 나왔을 때 맛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반 콜라와 비교했을 때 일반 콜라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제로 콜라의 맛이 뭔가 좀 부족하다. 너무 좀 밍밍하고 좀 맛이 좀 이상하다. 약간 이런 아예 다른 맛이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제로 콜라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 감미료들이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감미료들, 맛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감미료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지금에 있어서는 그냥 본인의 취향차. 나는 그냥 일반 콜라가 좋아. 난 제로 콜라가 좋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 제품 자체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제로 콜라에 들어있던 이 감미료들 근데 최근의 감미료들은 이제 스크랄로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다가 기본적인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얼마를 먹든
내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콜라보다 제로 콜라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선택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당뇨와 관련돼서 당뇨 환자분들께 이제 권해드리는 음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로 콜라였습니다. 그 정도로 제로 콜라에 대한 안정성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변한 게 이 제로 콜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어서 당질을 좀 더 원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당질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드리지 않는다. 가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음료들 음식에서 제로 콜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이 제로 콜라에 들어가는 이 스쿠랄로스라고 하는 이제 감미료 성분을 동물에게 투여했을 때 장내 유익균 들어보셨나요? 장내 유익균이요? 그래서 이제 유산균? 그렇죠.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익균이 비율이 줄어든다.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들고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기 쉬운 그런 체질로 변화했다가 동물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제로콜라를 선택하는 건 오히려 살이 좀 찌기 쉬운 그런 체질로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탄산수도 마찬가지인가요? 탄산수는 다릅니다. 탄산수는 그런 제품들이 아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감미료들이 들어가지 않고 탄산 성분과 그냥 물이기 때문에 탄산수가 괜찮으시면 탄산수도 충분히 좋은 대안입니다. 콜라를 드시는 것보다 탄산수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탄산수 같은 경우에 탄산이 있으니까 이 탄산이 이 위를 자극해서 이 소화불량이라든지 좀 과도한 자극,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탄산수도 충분히 좋은 대안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냥 생수 드시는 게, 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사실 가장 좋은 건 물을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좀 탄산 그리고 달달한 게 좀 땡겨. 그러면 제로 콜라를 드시는 게 어차피 콜라를 내가 먹을 거였다면 제로 콜라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로 콜라가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입맛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단맛, 자극적인 맛, 그래서 길들여져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면 대부분 나트륨도 좀 제한을 하고 이 당질, 설탕도 대부분 단맛을 줄이다 보니까 다이어트 식단이 일반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먹기에 사실 좀 힘든 식단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하다 보면 우리의 입맛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좀 더 흔히 말하는 자연의 단맛,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단맛에 대한 역치가 점점 낮아지고 나트륨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제로 콜라를 먹게 되면 칼로리 자체는 없지만 그 제로 칼로리의 단맛의 역치가 낮아지다가 그 기준에 맞춰지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다이어트 식단은 항상 계속해서 맛이 없게 되고 적응하기 힘들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로콜라에서 또 하나 나온 이야기가 제로콜라를 먹었을 때 식욕이 증가한다. 가 일반적으로 과거는 사실 뭐 개인차지 라고 했었지만 사실 이제는 식욕이 증가한다. 이게 사실 정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사를 할 때 다 제로콜라를 이제 곁들여서 먹게 되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오히려 내가 조금 먹을 걸 제로콜라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된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제로콜라는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럼 그 다이어트 기간 동안 내가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식단 구성에 대해서 저도 그거를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해봤고 저 스스로도 제 몸에 해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이라고 해서 내가 좀 조급한 마음에 500칼로리라고 추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하겠다. 그래서 뭐 700칼로리, 뭐 800칼로리, 뭐 1000칼로리까지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기초대사량보다 더 낮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대사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BMI상 딱 인바디에서 찍힌 그 기초대사량만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하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초대사량이 한 1500 정도 이 전후 나오실 텐데 이 1500에서 500칼로리만 빼도 1000칼로리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이 1000칼로리라고 하면 사실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면 하나가 한 500칼로리?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 600칼로리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라면 2개 하루에 딱 먹으면 칼로리 딱 맞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양이 너무 그렇죠. 영양 자체가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게 의외로 먹다 보면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치만 극단적인 다이어트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근손실이 따라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도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네. 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썬다라는 개념보다 오히려 근육을 더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이 줄어드는 양보다 근육량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체중 계상의 체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결국에 그 내실을 따져보면 줄어든 게 체지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체중이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 근데 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의 문제가 뭐냐면, 근육량이 줄어들면 결국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칼로리 양도 줄어듭니다. 그쵸. 그래서 흔히 말하는 쉽게 살이 찌는, 그래서 흔히 쉽게 요요가 오는, 요요가 극단적으로 오죠. 그래서 한 10kg만 감량했는데 20kg 찌고, 나는 뭐 한 15kg 열심히 뺐는데 그거보다 더 체중이 증가해버리는 요요 현상.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요요 현상이 단순히 그냥 체중이 증가하는 것 정도의 문제였는데, 네. 최근에는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 자체가 높아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요요를 한 2번만 반복해도 요요를 겪지 않은 상태보다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요요를 겪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 요요를 겪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힘든 일입니다. 정말 아무 지식이 없이 그냥 본인이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거의 100% 요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요요 현상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요요 현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어터, 이 유지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랜을 짜드릴 때, 본인이 이제 플랜을 계획하실 때 본인의 다이어트 기간을 좀 설정하실 때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체중 감량을 위해서 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그만큼 극단적인 식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엔 그만큼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을 처음부터 좀 널널하게, 좀 넉넉하게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만 해도 사실 충분히 체중 감량할 수 있습니다. 좀 건강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한 달 또는 뭐 2주일, 일주일, 내가 다음 주에 뭐 행사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체중 감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건 사실 대부분 굶으시죠. 그냥 그쵸. 대부분 그냥 거의 뭐 금식, 단식처럼 그냥 굶으시니까, 그러면 그 일주일 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오죠. 그래서 조금 미리 생각을 하셔서 미리 다이어트 기간을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단기간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을 줄이지 않고 살을 많이 빼는 걸 원할 경우에 운동만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결국에 다이어트라는 게 흔히 이제 식단과 운동을 7대 뭐 3, 8대 2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단이 그만큼 7이나 8만큼 중요하다. 근데 이 식단을 그대로 두면서 이 운동만으로 체중 감량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아무나는 못합니다. 정말 이 운동량으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운동 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분들, 프로 보디빌더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 선수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그 정도의 운동 강도를 뽑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식단 얘기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식단에 대해 목을 메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실 때 만약에 정말 부득이하게 단기간 내에 하셔야 된다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식단을 기초대사량보다 좀 덜 먹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지방 1kg가 타려면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칼로리가 7,800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1kg가. 근데 지방 1kg, 원래 1g이 9칼로리를 내니까 원래 1kg가 9,000칼로리 를 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건 이제 순수한 지방이고, 우리 몸의 지방은 수분을 비롯해서 다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 한 7,800칼로리 정도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로 7,800을 해야 산술적으로 내 몸의 체지방 1kg가 줄어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7,800칼로리면 굉장히 큰 양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 300칼로리 정도 하면, 하루에 300칼로리라고 했을 때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하면 6,000칼로리.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지방 1kg가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천천히 되니까, 그래서 500칼로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500칼로리를 했을 때 산술적으로 15,000칼로리. 이 때문에 지방
적으로 한 2kg 정도? 넉넉 잡아? 2kg보다 좀 못하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본인이 500칼로리를 제한으로 하고 500칼로리 제한 방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 체지방이 2kg밖에 안 줄었다. 내 몸무게가 2kg밖에 안 줄었다. 그렇게 좀 슬퍼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이어트를 잘했구나. 정확하게 체지방 2kg가 줄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맞는 접근입니다.